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제, 고구려, 신라, 즉 삼국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삼국과 주변 나라, 일본, 중국,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역사를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역사에 나오는 위인들을 이렇게 노래로 풀어낸 건데요. 아주 들어보면 재밌고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시작은 우리나라의 시조인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라는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공의 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 온조왕 아래서 나온 혁과세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신라장군 이사부 자, 먼저 그 당시의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한나라의 침입으로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는 여러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한나라의 침입으로 고조선이 멸망했네요. 여기 한나라는 이제 기원전 202년 중국에서 세워진 나라인데요. 이렇게 한자를 씁니다. 이 나라가 침입을 해서 고조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108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알고 가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게 그 당시에 한나라가 차지한 땅이고요. 이게 그 당시에 고조선의 영역으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서로 땅이 많았는데 이 한나라가 이렇게 고조선을 쳐들어와서 고조선이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 상황을 보면요. 이때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삼국지 있죠. 유비, 관우, 장비가 나오는 삼국지 시대가 바로 한나라가 멸망하는 시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가 220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때 한나라가 멸망하고 유비, 관우, 장비가 나오던 시대에는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의 나라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것들 알아두면 이게 이 당시 시대가 이런 시대였구나 라고 해서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백제는 고구려의 왕자인 온조가 고구려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한강 지역에 세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삼국 중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한강 지역이 중요합니다. 고구려의 왕자인 온조가 백제를 세웠다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아까 음악에서도 나왔듯이 동명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동명왕이 고구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외우면은 뭐 제일 좋지만 외우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상황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동명왕이 나오는데요. 이 동명왕이 이제 고구려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비류와 온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류와 온조가 이제 그다음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두둥 누가 등장하냐면 유리왕이 갑자기 이제 아들로서 등장을 해요. 놀라운 일이죠. 유리왕이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될 거로 이제 태자로 책봉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왕이 유리왕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류와 온조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제 왕이 못 됐잖아요. 그래서 비류와 온조는 이제 나라를 떠나서 밑으로 가서 이제 다른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비류와 온조 같이 내려가는데요. 자,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원래 여기 졸본에서 고구려가 이렇게 나라 세워지는데요. 아까 비류랑 온조가 이렇게 해서 밑에까지 와가지고 비류는 인천 위초리라고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온조는 지금의 서울 한강유역 부근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비류가 이제 인천인 미추홀에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거기 땅이 짜고 이제 살기 좀 힘들다고 해서 결국 서울에서 이렇게 백제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다음 백제의 근초고왕이 이제 전성기를 일으킨 나라예요. 전성기란 것은 어느 집단의 힘이 가장 강하던 시기. 성은 이제 뭐 만들어진다. 이루성자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힘이 강하던 시기입니다. 그 전성기가 이제 백제의 근초고왕인데요. 남쪽 지역으로 영토를 넓히고 여기 근초고왕 당시에 이렇게 보면 화살표로 남쪽 지역으로 영토를 넓히고 고구려를 공격해 북쪽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일본과도 활발하게 교류를 했습니다. 근초광 하면 좀 유명한 게 있어요. 네, 여기 보이는 이 7개의 나뭇가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칠지도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검이거든요. 7개의 나뭇가지처럼 생겼다는 검인데 이게 이제 일본한테 줘서 일본의 국보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뭐 하사를 했다는 입장이 있는데 뭐 일본도 뭐 일본이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일본에 바쳤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 그 백제에서 이렇게 일본으로 건너간 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교류를 보여주는 물건이에요.
자,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려는 크게 이제 인물들이 3명 정도 나오는데요. 주몽, 이제 고구려 시조인 주몽, 동명왕,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그리고 장수왕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 과정입니다. 고구려는 주몽이 부여를 떠나 졸본에 세운 나라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고주몽 그 고구려 시조 동명왕의 그 동상입니다. 자, 부여는 이 윗지방에 있던 나라고요. 떠나서 이렇게 여기 보이는 졸본에 세운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 고구려는 국내성, 오른쪽에 보이는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고 꾸준히 정복 활동을 벌여 5세기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자,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서쪽으로는 요동 지역을 차지하고 남쪽으로는 백제 영역이었던 한강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이때 광개토 대항할 때 광은 넓을 광자, 그 다음에 개는 열개자, 토는 흑토, 영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 대항 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요동 지역을 차지했다고 했는데요. 요동 지역은 여기 보면 랴오어 강이 있죠. 이쪽을 해서 여기가 요동, 그리고 이 강의 동쪽에 있으니까 요동, 그리고 이 강의 서쪽에 있어서 요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동 지방까지 차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백제 영역이었던 한강까지도 이제 고구려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광개토대왕의 모습을 이렇게 그 영정을 그려본 모습이고요. 이렇게 늠름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장수왕은 광개토 대왕릉비를 세워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평양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고 남쪽으로 영역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이 장수왕의 모습이고요. 이때 장수왕 할 때 장수는 이제 용감하다는 그런 장수일까요? 땡, 아닙니다. 이때 장수왕 할 때 장수는요, 용감한 장수라는 뜻이 아니라 오래 살았다, 길장자에 목숨 숫자를 써서 오래 살았다는 뜻이 됩니다. 장수왕은 무려 몇 년을 살았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장수왕은 394년부터 491년까지 총 9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에도 엄청나게 오래 사신 건데 그 당시에 98까지 살았다는 것은 매우 오래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이 광개토 대왕릉비 사진인데요. 엄청나게 크게 세웠죠. 그만큼 그의 아들 장수왕이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성기가 이렇게 왔어요. 자, 이번에는 신라의 성립과 발전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게요. 신라에서도 크게 세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박혁거세, 그 다음에 버풍왕, 그리고 진흥왕이 나옵니다. 자,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박혁거세는 지금의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신라를 세웠습니다. 박혁거세의 이름은 성이 박이고 이름이 혁거세예요. 이때 박은 이제 박처럼 생긴 알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박처럼 생긴 알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성이 박이고, 그 다음 혁거세는 세상을 밝게 비출이라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음 5세기 초에 아까 고구려가 전성기였죠. 그때 고구려가 힘이 강해져 남쪽 지역으로 진출해오자 신라는 이제 백제와 연합을 해서 고구려에 같이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6세기에 이르러서 버풍왕은 남쪽으로 낙동강을 넘어 가야 지역까지 세력을 넓혔다. 우측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버풍왕의 영정으로 추정이 되고요. 모습을 추정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에 나오는 낙동강 부근에 낙동강을 넘어서 이제 가야 지역까지 세력을 넓히게 됩니다. 이때 가야는 이렇게 이쪽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에 있던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뒤를 이은 진흥왕, 진흥왕이 신라의 전성기예요. 백제 연합군과 함께 고구려가 차지했던 한강 유역을 빼앗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후 한강 유역을 놓고 신라와 백제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 신라가 승리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백제와 신라 연합군이 함께 뺏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신라가 소위 얘기하는 배신을 한 거죠. 배신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토론을 해보면 좋겠죠. 예를 들면 이제 백제 입장에서는 동맹을 해줬는데 갑자기 신라가 배신했다, 억울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신라 입장에서는 신라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전성기도 가장 늦고 시작도 가장 늦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신라 입장도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또 신라는 대가야를 흡수하고 가야 연맹을 소멸시키면서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삼국과 주변 나라들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과서에 있는 사진에 보면 고구려 무용청의 검은고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악기인 검은고는 이제 중국의 칠연금이라는 악기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라가 갖고 있는 유리 제품들, 그 당시에 신라가 유리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라에서는 유리라는 것은 황금보다 더 귀했다고 해요. 그래서 서역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갖고 온 것이다라고 했고요. 서역이라 하면 이 중국의 서쪽에 있는 여러 가지 나라, 페르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통틀어서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수산리 고분백화에 보면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백화에 보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옷의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고구려 사람과 옷차림이 비슷한 사람이 일본 고분백화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둥. 자, 왼쪽과 오른쪽의 모습을 보면 거의 똑같죠. 거의 쌍둥이라고 할 만큼 거의 똑같은데요. 왼쪽의 것은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으로 국보 83은 우리나라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것은 목조 나무로 만든 거고, 왼쪽은 우리나라 거는 이제 금동 구리에다가 금을 도금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것은 이제 목조 나무로 만들었고요. 일본의 국보 이럽니다. 일본은 보물에다 번호를 붙이지 않는데 이것만 번호를 붙였다고 해요. 그만큼 상징적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특히 일본의 목조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의 재료는 붉은 소나무예요. 근데 이것은 일본에는 자라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께서 신라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국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삼국과 주변 나라들이 많은 교류를 했고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